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처분으로서의 보호 관찰. 이것도 성격적으로는 뒤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완전히 거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 관찰 같은 걸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안 처분으로서의 보호 관찰도 보호 관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여기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은 이게 말 그대로 보안 처분이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또한 원처분이 보안 처분인 것도 있죠. 치료 감호처럼. 치료 감호는 형벌을 줘야 되잖아요. 형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심신장애자다. 이럴 경우에 원처분이 보안 처분인 그럴 때는 치료 감호를 주는 거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 감호법에 따른 가족료 보호 관찰이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정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료자의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감호 처분으로 해서 나왔어도.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볼까요?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제가 교재에서 그대로 옮겼는데 이 도표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현재 보호관찰 유형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행 주요 제도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분 유형에 따라서는 형사처분, 보호처분, 보안처분 그랬고 또 법적 성질에 따라서는 종국처분이냐, 프로베이션이냐, 퍼로울이냐, 형 집행 종료 후에 하는 거냐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분은 형사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그래서 종국처분일 때 벌금형 같은 거. 그리고 프로베이션형의 형사처분으로서의 프로베이션이 있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부분들은 형사처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 보호관찰, 형사처분인데. 그리고 이제 형사처분으로서의 자유형을 받았지만 자유형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고와 징역. 이 형을 살고 있는 중에 가석방을 나갔을 때 이런 건 가석방의 보호관찰. 포로울형의 보호관찰인데 형사 처분이다. 보호처분은 주로 이제 소년수호에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으로서는 종국처분으로서는 그냥 소년 보호처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집에 돌려보내서 그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모가 관리를 잘하세요, 보호를 잘하세요, 선도를 잘하세요. 가정으로 돌려보는 가정보호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들, 그다음에 성매매에 대한 어떤 이수명령 이런 부분들은 보호처분이다. 그리고 이제 임시퇴원에서 보호관찰하는 퍼로울형의 보호처분이 있고요. 보안처분은 성충동 보안처분 처음에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하는. 이건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격으로 구분하세요.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들,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우리도 물리적 거세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너무 심하게 인권 침해적이다. 생물학적 단종의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까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입은 않고 있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보안처분에. 그리고 이제 퍼로울형의 보안처분은 치료 과목 가족류 보호 관찰 하면서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 치료 감호자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 강도 높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안 처분에는 마지막에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형 집행 종료 후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 범죄자, 지난번 이야기했던 고위험성 성범죄자 등 사람들에게는 집행 종료 후에 전자 감시도 하고 전자 발제를 통해서도 감독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호관찰에 대한 법적 성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목을,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보호관찰 제도는 각 국가의 형벌 체계, 소위 국민들의 법감정 같은 제도 운영의 목적 등에 따라 운영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각국이 다양하게 활용하겠죠. 다이버전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 법적 개념도 일정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이건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을 이야기하자 모호한 면이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은 유죄나 비행성의 인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고 부과되고 구금을 수반하는 형벌 또는 보호 처분의 선고나 처분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엄격한 준수사항이나 부수 처분을 부과해서 대상자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금수단의 사용과 같은 제도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성격 가져요? 형벌적, 형사처분적, 형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 및 원호와 같은 교정 처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사회복지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보호관찰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적 성격이란 말은 교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한번 넘어졌는데 손을 어떻게 잡아 일으켜서 다시 함께 가도록 할까? 이런 뜻들. 이러한 사회복지적 개념. 그래서 같은 교정인데 어떻게 틀려요? 사회 내 처우다. 보호관찰. 시설과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따라서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과 교정 처우의 타협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에 대한 어떤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 성격에 대한 규정 이런 구분들은 아주 다양하기도 해요. 뭐 법적 처분설이다. 또 뭔가 좀 구금을 유예시켜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은사설이다. 형벌의 또 다른 방법설이다. 보호관찰은 또 쭉 그 절차 과정에 있는 하나의 형사처분적 성격이라서 행정과정설이다. 또 뭐예요? 원조하고 보호하고 이런 부분의 성격을 본다면 사회사업적 처우설이라는 표현도 이름타당하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안처분설이다. 이런 다양한 어떤 견해들, 학설들, 그런 개념 정의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형벌 집행이 한 변형이다. 이것도 형벌을 집행하는 건데 변형적인 거다. 다이버전도 시키고 하는 어떤 변형적인 거다. 형벌 집행의 변형이라는 견해. 그리고 보안 처분이다. 결국은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거다. 보안 처분이라는 견해 및 독립된 제재 수단이다. 주면 독립적으로 주잖아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하나의 제재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견해가 이제 논의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형 집행 변형이다는 이것은 보호관찰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시작했던 프로베이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유예하거나 이건 이제 지금 말하는 건 프로베이션 성격이에요. 또 하나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회로 내보냈다. 사회 내축으로 바꿔줬다.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건 뭐죠? 퍼로울. 이와 같은 형의 집행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형벌 집행의 변형적인 형태다 그냥. 따라서 이를 자유형의 변형 그리고 형벌 집행의 변형이라고 하는 그 견해들이죠. 그래서 보호관찰이 집행유예에 부수하는 경우 그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이내로 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자유형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가석방에 부수하는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그때의 보호관찰 기간은 뭐가 일치하겠어요? 퍼로울형의 보호관찰은 가석방의 기간 동안 정해줬기 때문에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의 기간이 일치하게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석방을 취소하고 보호관찰도 취소되고 다시 구금시켜서 남은 형기를 시설 내에서 산 형기 말고 남은 형기 가짜 석방 시켜준 그 기간만큼을 다시 시설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호관찰은 형별의 집행 방법을 변형한 것으로 수용 처분과 자유로운 상태의 중간 형태인 자유형의 변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형 종료 후에 대한 말이 전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 종료 후에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가출소, 가종료 보호관찰 등 다른 순수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있는 게 있죠. 가석방이고 가출소는 뭐냐면은 보호감호 있을 때 가출소를 그거는 석방이 아니에요. 그냥 출소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요. 보호감호자의 신분과 감호자의 신분과 수용자의 신분은 다른 거예요. 같은 시설 내에서 살았지만. 그 이유는 뭐죠? 수용자는 형을 사는 거고 감호자는 형이 없었는데 본인이 저지른 죄가 없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살렸던 거기 때문에 감호자의 신분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보안 처분적 성격을 모두 포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자유형의 변형이라고만 하기에는 보호관찰의 견해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두 번째 이제 보안처분설. 어차피 보안처분이다라는 거죠. 이 견해는 보호관찰이 특별 예방적 고려에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구분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예방은 모든 범죄자에게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에 일반의 예방적 효과예요. 범죄를 못하게 하도록. 특별 예방은 그 개인 당사자에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게 검토되겠죠. 이 견해는 그래서 보안처분설은 보호관찰이 특별 예방적 고려에서 장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안처분이다. 보호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견해는 보호관찰에 대하여 보안처분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로 하면서 이를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견해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성격을 달리하지 않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보호적 기능이 강한 보호관찰의 시작도 그랬고 기원도 그렇고 성격도 다른데 이걸 보안 처분을 해서 묶어두면은 개인의 보호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사회 보호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는 이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과 보안 처분이 그 기능에 있어서나 역사적 유래, 연역적으로나 차이가 있는 제도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기능적으로 살펴볼 때 보안 처분 제도의 목적은 사회 방위가 목적. 그런데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처음의 의도, 기능, 역사적 유래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돼야 한다. 그래서 보호관찰은 보안 처분으로서의 성격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그런 보안 처분이라는 개념조차 잘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주로 보안 처분 수단은 보안 처분으로서의 이야기들은 대륙법계, 유럽 쪽에서의 어떤 사회 방위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이 두 개는 좀 차이가 있겠다. 세 번째 이제 독립된 제재 수단설이다. 이는 보호 관찰이 자유형의 변형도 아니고 순수한 보안 처분도 아니고, 그죠? 형법상의 독립된 제재 수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자유형이 아니다. 자유형을 안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고 또 보안 처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된 보호 관찰이었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과 형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니지 않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유형, 소위 구금형으로 갈 걸 유예시켰던 거고, 하나는 자유형을 하고 있던 걸 내보냈던 거고. 그래서 보안 처분과 형벌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제도다. 형법상 제재의 제3의 길이다. 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이제 독립된 제재 수단. 판례의 입장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보안 처분이라는 입장에 그러든 사회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만 그래요.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렇게 판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형벌이라기보다는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유사론에 의하면은 도덕적 비난의 부분들이에요. 형벌에 대한 그런 제재가 아니라 장래 위험성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행위자도 보호하고 장래 위험으로부터 행위자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 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시의 법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을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같은 해석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 내지 제형 법정주의에 입에되시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 법상의 보호관찰 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곤란한데 우선 우리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법이나 소년법에 의한 형 또는 보호처분을 부과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호감호, 가출소자, 치료감호, 가종료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단히 보호관찰의 사실 성격을 규정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이런 다양한 대상자에 적용되는 보호관찰을 일률적으로 그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논쟁 자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성격을 그냥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호관찰은 이를 연역적인 이유에서 고찰할 때 연역적인 그 기원이나 연역적으로 역사적 발전으로 볼 때 형벌의 한 변형 또는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들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보호관찰의 성격을 이처럼 규정하기가 어려워진 까닭이 뭘까요? 자, 우리는 보호관찰을 이해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probation 플러스 parole 그리고 보안처분의 성격의 강조들 때문에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고 이러한 성격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구분을 굳이 한다면 형사 절차에서 기소 전, 기소 후 선고 전, 그리고 집행유예 부분, 그 다음에 형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형기 종료 후에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어떤 성격일까? 보호처분의 성격도 갖고 있고 보안처분의 처분을 갖고 있고 형사처분의 대체로 자유형의 변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찌 되었건 오늘날 보호관찰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호관찰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보호관찰 영역이 너무나 넓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많이 넓어졌다. 그 예언이. 방법이 다양해졌다. 예전에 처음에는 없었던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 부착 모든 것들이 보호관찰 속에서 발전해 온 거예요. 발전이란 발전이죠. 다양하게 변화되고 변천해 왔다. 발전적으로 폭넓게 운영되어 온 까닭. 두 번째는 우리의 국민들의 법감정이 좀 강해졌다. 최근에. 형사정책적으로도 중형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회방위를 강조하는 강경한 국민의 법감정, 시민의 법감정, 그러한 것들의 형사정책적 반영 때문에 보호관찰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형벌에 대한 다이버전, 환형, 구금하지 않고 사연에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다이버전들의 출현으로 그것에 대한 도입과 반영으로 우리 보호관찰은 굉장히 폭이 넓어졌지만 그래서 뭔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보호관찰의 역사부터 우리나라의 보호관찰들 이야기할 텐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것,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적용하고 있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좀 복습 과정 같은 그런 성격을 가져요. 보호관찰의 수업은.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